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뭐 하실 거냐면요. 승강기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죠. 전기 쪽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기 쪽 파트를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요 전기 쪽 파트가 약간 좀 어려우니까 요거 좀 시간 배정이 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 쪽 파트를 진행하실 텐데, 요 전기 쪽 파트는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승강기에서 이제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기능사가 됐든 간에 승강기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네 과목적이죠. 전기 쪽 파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잘 들으셨다가 이제 승강기에서 나오는 문제의 전기 파트는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너무 뭐가 돼? 힘들게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학원에 배웠던 내용 정도만 아시면은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폭은 얇지만 그 공식들 여러분이 알고 또 그걸 대입하는 그 과정까지 힘들 뿐이지, 조금만 노력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 쪽 파트 들어갈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 몇 쪽 보시냐면은 1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돼. 1페이지 보면 제1장 승강기 동력원의 기초 전기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직류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회로입니다. 간단해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직류회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류. 우리 전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직류라는 게 있고 교류라는 게 있는데, 요 직류를 우리는 기호로는 뭘 씁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우리가 직류를 기호로는 뭘 쓸까요? 요거를 우리가 DC를 씁니다. 그러면은 직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건전지. 여러분이 장난감이나 리모컨 쓸 때 건전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직류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은 이 직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직류라는 것은 여러분 책에도 있는 것처럼 시간에 뭐가 돼요? 따라 뭐가 돼요? 전압 또는 뭐가 되냐? 전류의 크기와 뭐가 돼요? 방향이 뭐가 되냐? 항상, 즉 항상 뭐가 돼요?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직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이와 같은 직류의 파형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생긴 파형입니까? 라고 보신다면 바로 이렇게 생긴 파형입니다. 우리가 직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와, 즉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직류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직류에 제가 뭘 그려본다면, 파형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생긴 파형이냐면은, 여기를 제가 시간 t라 하고요, 요쪽을 제가 뭘로 잡을 거냐면은 전류다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무조건 전류가 아니고요, 상에 따라서 요 아이는 전류도, 이쪽 방향은 전류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되냐? 전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직류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바로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와 방이 항상 일정한 것. 다시 말해서 이처럼 항상 이렇게 일정한 파형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파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직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시간이 요만큼 이동합니다. 그럼 시간이 이만큼 이동했을 때 요 크기는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 시간이 요만큼 이동합니다. 이때 크기가 또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 시간이 또 요만큼 이동합니다. 이때 크기는 뭐예요? 요만큼 되는 거죠. 즉 시간은 변하지만 이 크기는 변함이 있어 없어요? 항상 일정한 파로 나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파를 우리는 직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는 간단하게 요놈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뭘 보시냐면요, 바로 가로 1번 해가지고 뭐로 있어요? 가로 1번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압. 뭐가 있냐면은 전압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한 장만 볼게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바로 뭐가 있냐면은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압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가
전이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압과 전이차는 뭐가 되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책을 보다 보면 요 놈은 전압이고 요 놈은 전이차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과 전이차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을 제가 뭘로 써보자 한번 기호를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전압과 전이차는 똑같고 요거를 기호로 쓰면 뭘 쓰냐? V라는 뭐가 되냐? 볼트를 씁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뭐가 돼요? 단위로는 뭘 쓰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즉 우리가 기호로는 뭐가 돼요? V를 쓰고 이거의 단위로는 V라는 뭐가 되냐? 볼트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뭐 읽는 건 시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걸 우리는 뭐니 이것을 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압을 기호로는 뭐예요? V고 단위로는 똑같이 V인데 읽을 때는 우리가 볼트.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전압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전압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전압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뭐가? 전하가 이동하는 뭐가 즉 전압이라는 것은 바로 전하가 이동했을 때 한 일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하가 이동 뭐가 돼요? 즉 전하가 이동했을 때 한 뭐야? 일을 우리는 뭐냐?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전압을 다른 말로는 전이차라고 부르고 이때 전압 전이차라는 것은 전하가 이동했을 때 한 일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하라고 있는데 이 전하를 우리가 흔히 뭘로 기억하시냐면은 전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접할 때 전기라는 용어를 써요. 전하라는 용어를 써요. 전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전기라는 용어를 쓰지만 전기에서는 전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 즉 전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나 전기는 같은 건데 이때 전하, 전기를 이동했을 때 한 일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그럼 제가 요 정의를 제가 뭘로 나타내보자? 수식으로 한번 제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이라는 것은 뭐냐? 전압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V를 써서 나타내고 이때 전압이라는 것은 이 Q 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했을 때 한 일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지에서는 요 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전압부하는 요 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요 Q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 Q. 요 Q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가 전하 또는 이것을 우리는 전하 또는 이것을 전하량 또 이것을 우리는 뭐냐? 전기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Q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전하 또는 전하량 또는 이것을 전기량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뭐가 되냐면 Q를 쓰지만 이거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바로 C라는 뭐의 단위를 쓰는 거예요? 쿨록의 단위를 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Q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것을 전하라고 부르고 또 이것을 전하량 또는 이것을 전기량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뭐예요? Q를 쓰고 단위는 C라는 쿨롱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 W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W가 바로 뭐냐? 이 W가 바로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1. 그럼 요 1의 단위는 뭘 쓸까요? 줄의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Q 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했을 때 한 일을 전압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압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때 전압 V라는 것은 바로 Q분의 W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값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압의 뭐를 구해보자 한번 전압의 단위를 한번 봅니다. 우리 전압의 기본 단위는 뭘 쓰는 거예요? V라는 뭐가 되고 즉 전압의 기본 단위라는 것은요. V라는 뭘 쓰는 거예요? 볼트를 씁니다. 그런데 항상 전기에서 나오는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요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많이 따고요. 아니면은 수식에 의해서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V라는 것은 볼트, 사람 이름을 뿐이고 요 놈을 이제 이 V는 사람 이름, 볼트를 쓰는 거고 이제 뭐에 의해서 수식에 의해서의 단위를 만든다면요. 우리 W 1의 단위는 뭘 쓰는 거야? 주를 쓰고 나누기니까 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Q에 우리 Q의 단위는 뭘 써요? C라는 뭐가 되냐? 쿨롱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압의 단위는 볼트인데 볼트와 같은 단위가 뭡니까? 라고 볼 때 줄퍼쿨롱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가셔가지고 외우셔야 할 공식 하나가 나오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이 바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전압이라는 것은 Q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했을 때 한 일이 바로 전압이고 이때 전압의 단위는 볼트고 볼트의 단위는 줄퍼쿨롱. 시험 문제에서 볼트의 단위가 볼트의 단위와 같은 단위가 뭡니까? 라고 볼 때 줄퍼쿨롱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요 단위도 이 단위도 출제가 잘 되니까요. 요 단위도 여러분이 봐둡니다. 요게 전압입니다. 그럼 이제 뭐를? 지금 제가 전압을 갖다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압을 제가 갖다 걸었다면, 즉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르냐면은 바로 전류라는 게 흐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전압을 썼는데 전압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는데 그것을 전이차라고 불러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의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가로 2번으로 되어 있나요? 네, 가로 2번에 보니까 바로 전류를 이제 봅니다. 전류.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류.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흐를 유자를 따서요. 전기가 흐른다 해서 이것을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전류를 우리가 한번 뭘로 써보자? 한번 기후로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럼 전류를 기후로는 뭘 쓰냐면요. I라는 기후를 쓰고요. 이거에 뭐를 보자? 한번 단위를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전류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요. 바로 A라는 뭐가 되냐? 암페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 A가 바로 뭐냐? 암페어.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전류를 기후로는 I를 쓰고 단위로는 A라는 암페어를 씁니다. 그럼 전류가 뭐냐? 전류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전류라는 것은 요겁니다. 전류라는 것은 즉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류라고 부릅니다. 즉 전압을 갖다 걸면은 제가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이요.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요.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전기가 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가는 게 바로 전하가 가는 건데 그럼 전하가 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전류. 흐를 유자입니다. 전기가 흐른다 해서 전류. 전류란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전류입니다. 그러면 요 놈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류를 기후로는 뭘 쓰냐면은 I를 써서 나타내고 이때 전류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전류라는 것은 바로 T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 전하량이 바로 전류가 됩니다. 다시 전류라는 것은 뭐예요? 전류라는 것은 T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 전하량이 바로 전류입니다. 그러면 요 Q는 앞에서 적어드린 것처럼 전하량, 전기량을 뜻하는 거고 요거의 단위로는 뭐예요? C라는 쿨롱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게 나왔죠. T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시간의 기본 단위가 뭔지 아세요? 타이머, 이건 영어 단위. 예, 초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의 기본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요 시간의 기본 단위라는 것은 요 시간의 기본의 세이크라는 뭐냐면은 초 단위를 쓰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전류라는 것은 T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 전하량을 우리는 전류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 정의를 표시하는 거고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류라는 것은 T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 전하량을 우리는 전류라고 표시합니다. 이제 이거의 단위를 한번 볼까요? 이거의 단위를 보면은 우리가 전류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암페어를 씁니다. 그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4과목은 우리가 총 4과목, 우리가 4과목 보시는 거잖아요. 그 4과목 중에서 이 4과목이 바로 전기 파트입니다.
전기 파트인데 이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 단위들은요. 이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거의 본다고요. 아니면은 수식에 의해서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A라는 것은 암페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되는 거고 요걸 제가 한번 수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Q의 단위가 뭐죠? 나누기. 시간의 단위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의 단위, 즉 전류의 기본 단위는 A, 암페어인데 암페어와 같은 단위가 뭐냐면은 쿨롱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외우셔야 할 동식 요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우리는 I는 T분의 Q다. 여기요. 요 식. 그래서 I는 T분의 Q. 우리는 T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 전하량이 바로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식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조건일 때 이 식을 쓰냐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눈에 띄어요? ITQ, IQ라고 부르죠. 이처럼 ITQ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어디서 출발한다? 전류 구하는 공식에 출발한다. 기억. 다시 뭐가 눈에 띄면 ITQ 이처럼 ITQ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서 전류 구하는 공식 I는 T분의 Q라는 요 식에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다시 무조건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보면 ITQ, IQ라고 부르죠. 그래서 ITQ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를 기억하고 이제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하면 요 Q 값을 제가 한번 구합니다. Q. 우리는 이 Q를 뭐라고 불러요? Q라는 것은 전하 또는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서 Q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요 T 필요 없죠. 제끼입니다.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돼요. 그러면 식 하나를 더 만들면 뭐가 되냐면은 I 곱하기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T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뭐 곱하기 I 곱하기 뭐가 될 것이다. T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량, 전하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단위를 한번 볼게요. 우리 Q가 바로 전하, 전기량, 전하량이죠. 그러면 이거의 단위로는 뭘 쓰는 거예요? C라는 쿨롱의 단위를 씁니다. 그런데 이 쿨롱의 단위와 같은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요 Q라는 이 C, 쿨롱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요. 이것을 수식으로 만들면은 I, 전류의 단위는 뭘 쓰는 거예요? A라는 암페어를 쓰고요. T가 시간이죠.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냐? 세크라는 뭐가 되냐면은 초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Q라는 것은 바로 요 식에서 Q 값이 나온 거죠. 근데 요 식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요 식도 요 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 단위 있죠. 요 단위가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쿨롱의 단위와 같은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암페어 세크. 이게 단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다 뭐가 보이면 ITQ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전류라는 요 식에서 출발을 잡고 Q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I분의 T라는 식을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제가 뭘 구하냐면 Q의 단위를 구하면 Q라는 것은 쿨롱이면서 뭐와 같다? 암페어 세크다. 그래서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요 놈을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쿨롱의 단위와 같은 게 뭐예요? 암페어 세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저항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압을 갖다 걸면, 즉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류를 우리가 이제 많이 흐를 것인지 적게 흐를 것인지를 누가 조절하냐면은 저항이 조절합니다. 하나로 여러분이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여러분이 볼륨 조절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히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소풍전 히터 보면은 버튼식해서 강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강약 자체가 뭐냐면은 저항 덩어리입니다. 왜냐면은 그 저항값을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류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전류값을 내가 직접적으로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조절하는 거예요? 저항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전자 쪽에 들어가면은 이 전류를 조절하는 것을 무슨 저항이라고 배우냐면은 가변 저항이라고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 쪽 부분에서는 가변 저항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전자 쪽에서는 가변 저항의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볼륨 같은 것을 조절하면 전류값이 조절해요. 그러면 이 볼륨 자체가 다 무슨 저항이에요?
가변저항이에요. 그래서 가변저항을 표시할 때는 심볼에다가 하살표를 적으면 이게 바로 가변저항이에요. 우리는 승강기니까 뭐 거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 그래서 승강기는 우리가 전기 쪽 부분도 나오지만은 이 전기 쪽 부분은 굉장히 뭐가 돼요?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 적었던 중에서 별표 친 부분 있잖아요. 요것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것만 갖고 가시면은 문제 풀 때는 큰 불편사항은 없으니까요. 뭐 구체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 그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전압을 갖다 걸면은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류를 우리는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적게 흐를 수도 있고, 즉 전류값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전류값을 조절하는 것은 직접 전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를 통해서? 바로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전류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배울 게 뭐냐면은 저항입니다. 예, 여러분 책처럼 여러분 책 있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세 번째 맞죠? 세 번째가 저항입니다. 저항입니다. 그럼 이 저항을 우리는 기호로는 뭘 쓰냐면요. 저항을 기호로는 뭘 쓰냐면은 대문자 R을 써서 나타내요. 근데 간혹 전기에서는 소문자 R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문자 R은 바로 내부 저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보면 됩니다. 승강기는. 그러면 이 저항을 기호로는 뭐가 되냐? 대문자 R을 써서 나타내고, 이거에 뭐가 있냐면은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그럼 저항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요. 저항의 단위로는 뭘 쓴다? 이렇게 생긴 뭐예요? 옴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저항의 단위로는 뭘 쓰는 거예요? 옴 씁니다. 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요 놈에 의해서 전기적 공식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렇게 대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문계 쪽도 뭘 배워요? 뭐 물리과 과학 보면은 뭘 배워요? 옴 법칙을 배우시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을 기호로는 R을 쓰고요. 단위로는 뭐냐? 이렇게 생긴 옴의 단위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저항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저항이라는 것은 정의죠. 정의는 묻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정의를 쓰면 저항이라는 것은 즉 저항이라는 것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류를 뭐가 돼?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전류를 많이 흐를 수도 있겠고 적게 흐를 수도, 즉 전류값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저항. 그래서 이 저항 성분에 의해서 전류값이 뭐가 되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그랬죠? 항상 누굴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전류값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바로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니까 그 밑에 보면 가로 1번하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책 있는 대로 그대로 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 전기저항이라고 했어요. 전기저항. 그럼 이 전기저항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도체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체저항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도체저항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이런 전선 쪼가리입니다. 이런 전선 쪼가리. 나중에 여러분이 필기 붙고 나서 실기 작업 들어가죠. 실기 작업 들어가면 승강기는 전선의 색상이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생긴 뭐가 되냐? 이 파랑, 청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생긴 뭐가 되냐? 적색이, 빨강이 나옵니다. 근데 굵기가 달라요. 이 파란 것은, 이 파란 선은 1.5스키아짜리고요. 이 빨간 것은 2.5스키아짜리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달라요. 어떤 분야냐면은 이 빨간 것은 주회로 부분에는 빨간 선을 쓰고요. 보조 회로에는 이 파란 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색상을 이용해서 주회로 부분과 보조 회로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이 색상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바로 전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전기저항, 도체저항이라고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저항, 도체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요 전선이죠. 이 전선에서 나오는 저항을 전기저항, 도체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전기저항, 도체저항이라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요 놈이 뭘 뜻하냐면은 이 전선에서 나오는 저항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전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전기 파트만 넘기시면은 나머지 세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전기 파트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암기 위주의 과목이니까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버티시면 됩니다. 이게 버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승강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점수대가 안 나온 거 어느 부분이요? 요 4과목 쪽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점수를 그나마 몇 점이라도 맞춰 주셔야지만 나중에 다른 데에서 우리가 이제 점수를 합해가지고 60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잘 버티시라고 말해서 이 전기 쪽만 잘 버티시면은 나머지 과목은 좀 수월합니다. 미리 말씀 이유가 뭐냐면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이왕 시작한 거 면허증은 취득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한 거니까 좀 힘들어도 잘 봐두세요. 어차피 별표 친 것만 외우셔도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전기장, 도체장, 바로 이 전선을 뜻합니다. 그럼 제가 이 전선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어떤 도체입니다. 전선이 즉 어떤 도체가 단면적, 요 단면적을 제가 여러분 책에서는 S로 돼 있나요? A로 돼 있나요? S로 돼 있나요? 여러분 책처럼 볼게요. 그래서 요 단면적이 얼마? S고요. 그 다음에 요 전선의 길이를 제가 이렇게 L이다라고 잡겠습니다. 즉 어떤 도체가 단면적이 S고 길이가 이와 같이 L입니다. 길이가요. 즉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인 이와 같은 도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이 도체에서 나오는 전기장, 도체장 R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로우에 뭐하고 비례하고 S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이와 같은 저항, 계산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 바로 전기장, 도체 저항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셔가지고 또 외워야 될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선에서 나오는 전기장, 도체 저항 R이라는 것은 로우의 S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로우가 뭐냐? 이 로우가 이걸 읽을 때 로우인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우가 뭔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로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고유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고유저항. 그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고유값, 즉 모든 도체, 즉 도체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값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에도 고유번호가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뭘 받아요? 고유번호가. 그렇죠. 주민번호예요. 주민번호. 근데 그 주민번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는 않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유번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도체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어떤 고유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도체는 고유저항이 얼마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별로 나온 값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이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이 도체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값을 뜻할 때 쓰는 게 바로 고유저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고, 요 S라는 것은 바로 이 전선의 뭘 뜻하는 거야? 단면적이 됩니다. 그럼 면적의 단위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요 L이라는 게 바로 전선의 뭘 뜻하냐면은 길이를 뜻합니다. 그럼 길이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시험 문제냐면 여기에 나와요. 바로 전기장, 도체장 R이라는 것은 고유장에 뭐하고 비례하고 단면적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요식 찾는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 보기 중에서 전기장, 도체 저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으세요라고 뭐래요. 그러면은 전기장, 도체 저항이라는 것은 고유장이 뭐하고 비례하고 단면적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길이에 뭐예요? 비례하는 거죠. 이런 식을 여러분이 읽는 게 나오고 마지막 문제는 요 식을 이용한 뭐가 나오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전기장, 도체장, 요 식 찾는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요 식에 대한 글로 된 문제, 이 식 읽는 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요 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요 자체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전기장, 도체장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쪽 보시냐면요. 뒷쪽 넘기셔가지고, 이 페이지 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고유장이라고 있죠? 예, 이렇게인가요? 예,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고유장이라고 있습니다. 고유장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서? 요 식에서 이 로우가 고유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이 로우 고유장 값을 제가 구하면은 S분의 1 필요 없죠. 제끼입니다. 그럼 분수가 넘어가면서 분모 위아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바뀌어버리면 어떤 식이 나오냐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예, 어떤 식이냐? 뭐가 돼요? 뒤집어지니까 요것은 뭐 분의 L분의 맞나? L분의 뭐가 되는 거죠? L분의 R 곱하기 뭐가 되고 S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 적어드렸느냐? 단위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길이의 단위는 뭐죠? 예, 저항의 단위는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누구 찍찍 요거 찍 날라가죠. 그래서 찍찍 날리고 남는 걸 적으니까 뭐가 남아요? 바로 오hm 뭐가 남아요? 메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가 시험 문제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외울 게 바로 요겁니다. 뭐의 단위? 고유장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예요? 오음메타입니다. 다시 고유장의 단위는 뭘 쓴 거예요? 오음메타입니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예, 세 번째가 있는데 가로 3으로 돼 이렇게 돼 있죠. 예, 바로 도전율 또는 이것을 전도율입니다. 그럼 도전율, 전도율이 뭐냐? 요거야. 우리가 전압을 갖다 걸면은 뭐가 흘러요? 즉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르냐?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씀드린 거 맞죠? 맞나요? 즉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값을 우리가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는 것을 뭐를 조절함으로써 저항값을 조절하면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가 뭐가 돼? 많이 흐른다 또는 적게 흐른다를 유식한 말로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도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의 흐름이, 즉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도전율이 뭐가 돼? 좋다, 크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는 것을 전기 전문 용어로 나타낸 게 바로 도전율. 우리 의학에도 뭐가 있어요? 의학 전문 용어가 있듯이 전기에도 뭐냐? 전기 전문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용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도전율, 전도율인데, 그 도전율, 전도율이라는 것은 전류가 뭐가 돼? 잘 흐른다, 잘 흐르지 못한다. 즉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을 전기 전문 용어로 나타내는 게 바로 도전율이 돼요. 그러면 이 도전율을 기울여는 뭘 쓰냐? 이렇게 생긴 뭐냐? 시그마, 육자처럼 생겼는데 이걸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을 또 뭐로 쓰냐? K라는 뭐가 되냐? 카파로 써요. 그럼 도전율, 전도율이라는 것은 바로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을 전기 전문용어로 쓴 게 바로 도전율, 전도율이고, 이때 도전율, 전도율이라는 것을 기울여는 시그마 아니면 카파입니다. 그러면 도전율, 전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식으로는 바로 고유지항이 뭐예요? 욕수를 우리는 도전율, 전도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냐? 이게 단위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단위 한번 넣어볼게요. 로우, 고유지항의 단위가 뭘 써요? 이렇게 되죠. 분의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제가 요 식을 다시 쓰시면 요걸 이렇게 쓸 수도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오음을 분의 1이 역수 뒤집은다는 거야. 그럼 제가 이 오음을 제가 뭐 해보자? 뒤집읍니다. 그 오음을 뒤집으면은 요거는 뭐가 나와요? 모라고 합니다. 즉 요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가 읽는 법이야. 우리가 요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오음이라고 읽습니다. 오음. 그런데 요 놈을 제가 뭘 취해보자 한번 역수 뒤집읍니다.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는 건 역수가 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걸 뒤집으면은 요 놈은 뭐와 같냐면 뒤집은 거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걸 읽을 때는 오음이고 이걸 뒤집은다는 것은 역수죠. 역수라는 거 이것을 거꾸로 읽습니다. 그럼 요 놈을 여러분이 거꾸로 읽으면 이 오음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읽는 거야? 모라고 읽는 겁니다. 모. 그럼 결론적으로 오음의 역수가 바로 뭐냐? 모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뭐야? 한번 정리하시면 요거는 뭐가 나올 거야? 바로 모
퍼보 이거 칸이 안 나요. 모 퍼보야. 이렇게 모 퍼보가 되냐 메타가 나옵니다. 시험제는 요게 바로 시험제. 뭘 물어요? 도전율, 전도율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모 퍼 메타 이걸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을 정리한 거니까요. 요거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까지겠냐? 이 페이지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하신 거고요. 그럼 제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쪽으로 넘어갑니다.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신 다음에 지금 배운 내용을 갖고서 제가 한번 써먹어 볼게요. 많이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이 여기 있네요. 몇 쪽 보시냐면요. 35페이지 보시겠어요? 네, 요건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을 다 압축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에 있는 내용만 알고 계셔도 무난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꼭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몇 쪽 보시냐면은 35쪽 보시면 35쪽에 뭘 보냐면은 27번 한번 보시겠어요? 35쪽 27번입니다. 예, 35페이지 27번. 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네. 네, 35페이지에 27번입니다. 27번. 27번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도체의 단면을 1시간입니다. 네, 다음부터 여러분이 계산 문제잖아요. 우리가 계산 문제, 우리가 4과목, 특히 4과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전기 쪽 파트 4과목에서 이 4과목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 즉 4과목의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은 솔직히 공식이 안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은 다른 과목은 상관없는데 특히 이 4과목의 계산 문제 또는 식차는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어떤 놈들이 주어졌는지를 나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공식이 떠올라요. 무슨 뜻이냐면은 27번에 어느 도체 단면에 1시간 뭐가 주어진 거야? 시간이 주어졌죠. 이게 1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18,000쿨롱의 전기량이 지났다면 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Q값이 주어져요. Q가 얼마야? 18,000쿨롱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냐? 전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4과목의 계산 문제나 또는 식차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처럼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지를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공식이 떠올라요. 그럼 적어놓은 거 보니까 뭐가 보여? ITQ가 보이죠? 그럼 이처럼 ITQ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자 그랬어요? 지워버렸지만 바로 전류식에서 우리가 출발하자 그랬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눈에 띄면 ITQ. 이처럼 ITQ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서 전류 구하는 공식에서 출발점을 잡습니다. 그럼 전류라는 것은 뭐예요? 전류라는 것은 T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 전하량이 바로 전류가 되는 거야. 이제 요 식에다가 넣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럼 풀면은 시간은 얼마? 1시간. 근데 앞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여쭤본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즉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는 거예요? 세크라는 초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지기로 뭘로 줬어요? 시간이죠. 그죠? 1시간. 시간이죠. 그럼 시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초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을 초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1시간에 몇 분?
그렇죠. 60분이고 60분에 몇 초? 아니 1분에 우리가 1시간에 60분이죠. 그럼 1분에 몇 초? 60초니까 여기에다 60이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제 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18,000쿨롱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요? 2번이 나오나요? 예, 그래서 답은 나가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계산기 호용이 가능하니까요. 예, 계산기를 여러분이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 예, 36페이지 보시면요. 예,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보시면은 31번이 있으면 31번. 예, 31번에 1A/h는 몇 쿨롱이 되겠냐? 야, 굉장히 쉬운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가 1A/h는 뭐라 그랬어요? 몇 쿨롱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었네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쿨롱의 단위는 뭐와도 같다 그랬어요? 암페아 뭐가 되냐? 세크와 같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1A/h는 몇 쿨롱이냐고 물었는데 쿨롱의 단위는 뭐와도 같다? 암페아 세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A/h는 몇 쿨롱이냐라고 물었는데 쿨롱의 단위는 암페아 세크와 같기 때문에 1A/h는 몇 쿨롱이라는 말은 1A/h는 몇 암페아 세크가 되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쿨롱이 암페아 세크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요 놈은 몇 쿨롱이냐라는 걸 물었는데 즉 요 놈은 몇 쿨롱이라는 말은 요 놈은 몇 암페아 세크가 되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요 놈을 제가 뭐가 돼?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나 이것을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나 같은 의도입니다. 그럼 1이니까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고 곱하기에다가 암페아 맞죠? 아우는 뭐예요? 시간이고 세크는 뭐예요? 초죠. 그럼 C를 뭘로 바꿔요? 초로 바꿉니다. 그럼 1시간에 몇 분? 60분. 1분에 몇 초? 60초. 그래서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31번에다 몇 번이고 4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이 답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냐면은 37쪽 보시겠어요? 37쪽에 뭘 묻냐면은 32번 봅니다. 32번. 32번에 1A의 전류로 6시간 방전하면 축전지의 방전 용량은 몇 암페아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주어진 값부터 볼까요? 주어진 게 뭘 물었냐면은 전류 값은 얼마? 1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 6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때 방전 용량 암페아 아워는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거는 감독관이 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나오는 단위들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사람 이름을 본다든지 수식어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 암페아의 단위가 우리가 암페아죠. 우리 암페아는 뭐의 단위예요? 전류의 단위죠. 전류 얼마? T가 뭐가 돼요? 저는 H가 뭐예요? 시간이 아우잖아요. 그 아우는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이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곱해서 얼마? 요거는 감독관이 준 겁니다. 점수를. 그래서 항상 전기는 단위가 아니면 수식어에서 단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아예 문제에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뒷장 넘깁니다. 38쪽 보십니다. 우리가 38쪽에 보시면은 35번 한번 보시겠어요? 35번. 38쪽에 35번에 보시면요. 줄포 쿨롱과 같은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맞나요? 줄포 쿨롱과 같은 단위를 물었어요.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전압이 뭐죠? 전압이라는 것은 전압이라는 것은 Q 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했을 때 한 일이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때 우리는
전압의 단위로는 뭘 써요? V라는 볼트를 씁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전기는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딴 거고요. 아니면 수식어에서 따는 겁니다. 그러면 1의 단위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줄이고 나누기 퍼. Q의 단위는 뭐야? 쿨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볼트는 뭐와도 같다? 줄퍼 쿨롱 같다라고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줄퍼 쿨롱과 같은 단위는 뭐야? 볼트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37번입니다. 37번. 37번에 음전하와 양전하를 금속선으로 직접 연결하여 음전하에 끌려 금속선을 통하여 이동하고 중간 이때 금속선에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 뭐라고 불러요? 전류. 예,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갖다 걸려면 뭐가 흘러요? 전류. 뭐를 통해서? 이 전선을 통해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물은 겁니다. 다음 몇 번이고 전류. 2번에 있네요. 2번이다라는 거고 38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38번 문제는 뭘까요? 이거는 좀 이따 이거만 더 줄까요, 그냥? 몇 번이냐면은 38번 한다 그랬죠? 38번입니다. 38번 보시면은 바로 Q 값은 얼마야? 1쿨롱이라고 주어져서 1쿨롱의 전기량이 두 점 사이를 이동하여 얼마만큼의 일을 했다는 거야? 24줄만큼의 일을 했다. 이때 전위차는 얼마냐? 앞에서 우리가 전위차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전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전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서? 전압이라는 것은 Q 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했을 때 한 일이 바로 전압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제가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치를 얻으면 Q 값은 얼마? 1. 1은 얼마? 24. 그럼 얼마가 나요? 24. 그 다음에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셨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문제를 또 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